여기 있는 두 작품은 유럽 쪽에 가깝죠. 그렇지. 예, 예. 그리고 집의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뭐 스페인 쪽에 독일은 별로 그릴 게 별로 없어요. 집들이. 남들이 쉽게 알만한 그런 걸 내놓지 않고 가능하면 조금씩 이렇게 모호하고 일부러 좀 흐리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모더니스트의 그런 특징, 어법,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옛날 그림보다도 오히려 근래 그림들이 좀 더 알아볼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파악이 일단 뭐다 하는 정체가 파악이 되는 듯 해도 앞으로도 아마 좀 더 또 습관적으로 좀 더 흐려지고 또 모호해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. 그 부분은 제가 뭐 환영을 드러내면 확실하죠. 누구나 봐도 뭐 어떤 집들의 집합체 같은 건축물이 일부 뭐 어떤 단면들 같은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그게 결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관객을 의식하거나 뭐 시대를 의식하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굉장히 자연스럽게 제가 하다 보니까 선이 저절로 이렇게 좀 더 뭐 집 모양이 더 닮아가게 붓이 나가는 이런 느낌? 시리즈들하고 자연물 시리즈들도 쭉 하다가 한 5년 정도 전에부터 조금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 중에서는 처음에는 제가 그 당시에 제일 좀 재밌게 시간을 보냈던 유럽 여행에 관한 사진들에서 나온 풍경들이 처음 시작이었고요. 점차 그것이 이제 국내에 또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또 뭐 지방에 있는 아주 좀 독특한 그 마을 단위의 이미지들 그런 것들도 작품에 소재가 되었고 지금은 그런 그 전체적인 어떤 하늘에서 아니면 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지붕들이나 가옥의 그 집합된 형태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멀리서 보면 하나의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, 마을, 도시, 촌락 뭐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개개인의 일상 공간을 떠나서 하나의 뭉뚱그린 기호들 뭐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선이 강조되고 예, 또 조금 떨어진 외곽 지역이거나 시골 같은 경우에는 아주 무질서한 선들이죠. 곡선도 있고 직선도 있고 또 사선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어울리면서 하나의 그 평면화된 어떤 그 사실은 뭐 3차원의 아주 거리가 있는 실제 공간이지만 그것이 그림으로 왔을 때는 2차원 평면에서 선과 점과 면 또는 뭐 약간의 색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납작하게 눌러져 버린 기호로서 인식되는 그런 느낌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단색조의 화면 바탕 위에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높은 데서 위에서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. 뭐 저런 것들은 오히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바닥에 캔버스를 펴놓고 위에서 올라가서 뿌려버린 겁니다. 네. 뿌리는 것도 우리가 양념통 같은 거 있죠, 이렇게. 소스 담는 그 양념통에다 물감을 가득 채워가지고 위에서 쭉 짜면서 휘둘러 버려. 예. 그러면 저런 작업에서는 의미는 없는 건가요? 그렇죠. 어쨌든 의미를 없애려고. 예. 그 의미 때문에 이때까지 그 미술이란 것이 너무 한쪽으로, 예. 꼭 미술의 역할이 아닌 미술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까지도 미술이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죠. 뭐 그걸 아주 옹호하고 즐기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것은 모더니즘의 이론으로 봐서는 그것은 미술이 할 역할이 아니다고
선을 긋고 미술 이외의 것을 제거하려고 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예, 그게 성공적으로 끝나지는 못했지만 뭐 작가마다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시도해 보는 거죠.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장난, 놀이, 뭐 이렇게 행위 그런 거죠. 뭐 한참 쳐다봅니다. 예,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기에다 뭘 남길까? 과연 남기는 게 좋은 것인가? 남길 필요가 있는가? 남겼을 때 어떻게 읽혀질까? 어떤 효과를 만드는 게 좋을까? 뭐 이런 것들 계속 궁리를 하는 거죠. 이런저런 생각. 사실 막상 작업하는 시간보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. 너무 잘 자르고 너무 타고 올라가서 창틀까지 다 침범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더럽다고 좀 다 뜯어버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매년 이렇게 새로운 거 싹 올라오는 거 보니까 예. 뭐 물을 주고 뭐 비료를 주고 그렇게 갖고 오는 게 전혀 아닌데 해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잘 번지고 이때가 제일 보기가 좋아요. 좀 더 지나면 너무 이게 커가지고 시퍼렇게 막 좀 무서울 정도로 번지는데 지금 이렇게 윤기도 있으면서 반질반질한 게 잎사귀들이 아주 예뻐요. 예. 이때는 그 뭔가 서양 담장이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요. 이게 조금 더 크면 이 잎이 너무 커져가지고 좀 무서운 정도인데. 예. 새 잎이 막 올라올 때 이때가 제일 보기 좋습니다. 몇 년 동안 계속 이 줄기들이 타고 올라가고 또 죽고 또 타고 올라가고 죽고 지금 그 몇 년의 켜가 이렇게 이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다 쌓여 있어요. 또. 네. 이 담쟁이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이 우리 집 벽을 화폭 삼아 열심히 자기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. 네. 누가 봐주든 안 봐주든 1년짜리 그림들 열심히 그리고 있네. 네. 진짜 이런 거 거의 이게 캔버스죠. 그림이죠. 그죠? 네. 구성이 뭐 아주 절묘하잖아요. 네.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이 제 그림에 이제 그 흔적 같은, 얼룩 같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. 지금이 제일 좋을 때네요. 지금.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데 햇살들이 들어와서 저 벽에 무늬를 막 만드네요. 네. 담쟁이 나무가 그린 멋진 드로잉 같은. 네. 저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밑칠을 하는 작업인데요. 이제 어떤 표정을 주는 거죠.
예, 밋밋한 그 매끈한 표면에다가 어떤 표정을 주고 약간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효과를 만드는 거죠. 예. 그래서 좀 너무 요새 작업들이 좀 너무 표면이 플랫해지고 매끄럽고 깔끔하고 그게 뭐 유행인지 대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걸 선호하는 것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뭐 이게 대량 복제되는 상품, 제품 같은 게 아니라면 오히려 이런 좀 작품 하나하나마다 그 고유한 바탕 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얇은 망사 같은 가재천이죠. 그걸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구김이 가는 것들을 각 작가님들마다 이제 아시겠지만 이 작품을 딱 끝내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. 끝이란 무엇인가. 아, 쌤! 끝이란 무엇인가요?